이제 이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그죠? 전류가 흐르면 수반되는 현상이 있었어. 1번이 줄 법칙이죠? 열. 두 번째, 지금 배우려는 겁니다. 자기장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자속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속이가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생길 것이냐? 그렇게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실험을 했대요. 도선의 한가운데에다가 이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철가루를 뿌려놨어요. 자, 뿌려진 철가루는 굉장히 무질서한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딱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 방향으로 회전을 뱅글뱅글 하면서 굉장히 애들이 질서정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힘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철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자석이잖아. 그죠? 자석이 힘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방향이 어떻게 되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냐? 바로 이런 형태가 되더래요. 자,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오른손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직선일 때는 항상 엄지손가락이 그 직선인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지금 전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죠. 지금 봐봐요.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죠. 들어가고 나오죠. 한 바퀴 회전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원을 빙글빙글 그리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류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반대로 해볼까요? 지금 전류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이제 반대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죠. 이게 마치 요 나사잖아요? 나사로 치면은 여기서 지금 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혹은 얘가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래서 얘를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과 같다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방금 전에 그걸 무슨 손으로 보여드렸어요? 오른손으로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만들었냐? 앙페르요. 앙페르가 뭐냐면요. 전류의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라고 있죠. 얘가 앙페르예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암페어가 되는 거고, 이제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앙페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앙페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앙페르다.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류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이게 못에다가요. 이렇게 구리선 감아놓고 여기다가 건전지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 이제 철가루가 붙었어요. 이걸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얘로 따지면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직선이 아니고 여기 코일에서는 어떤 모습을 띄어요? 지금 여러 가닥이 돌죠. 여러 가닥이 돌 때는 4개 손가락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철심에다가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전류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4개의 손가락이 어떤 방향? 전류 방향. 그럼 오른손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자속의 방향을 알아볼 수가 있더라. 이게 무슨 법칙이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오른나사 법칙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기,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얘네가 먼저예요. 비오랑 사바르라는 사람이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얘네가 실험값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걸 가지고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장 직선도체. 말 그대로 지금 제한이 없어요, 길이에. 쭉 계속 뻗어나는 직선도체. 끝이 보이지 않는 직선도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그리고 환상. 환이면은 고리 환자죠. 이런 모양이에요. 도넛 모양의 철심에 솔레노이드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렇게 구리선을 뒤지게 감아 놓은 형태.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애들. 이걸 환상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라는 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철심에다가,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감아 놓은 형태. 이걸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먼저 볼 거예요. 비오사바르. 자, 비오사바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도체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는 찰나의 전류예요. 다시 말해서 푹 지나가는. 그걸 다시 말하면 아주 짧은 길이의 도체예요. 이만큼 짧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짧은 걸 표현할 때는 수학적으로 미분을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값. 그걸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델타. 그래서 이게 길이에요. 아주 짧은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짧은 길이에 푹 지나가는 전류를 우리는 찰나의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잠깐 동안의 전류. 이 전류에도 뭐가 생겨? 아주 작은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얘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H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작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소자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자장의 세기는 이거는 뭐 어디서 유도한 값이 아니고 진짜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공식은 암기. 문제 푸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니까 이걸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분모는 굉장히 반가워요. 어디서 많이 보았죠? 이게 뭐예요? 9의 표면적. 4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서 자, 방금 전류가 흘렀죠? 어디로 흘렀어? 아주 짧은 길이의 도체에 흘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고요. 세타는 각도예요. 어떤 각도? 이 도체와 이 자기장이 이루는 이 각도요. 이걸 세타 각도라고 할 건데 이거요. 자, 앞으로 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냥 회전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하는 값을 계산할 때 사인 세타를 이용한대요. 자, 근데 얘 어때요? 자, 봐봐. 전류가 직선 전류죠. 그럼 자기장 뭐예요? 회전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썼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게요. 4파이 R의 제곱분에 전류가 흘러요. 어디에 흐른다고? 아주 짧은 길이에 도체에 흐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흘러요? 회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되냐? 암페어 턴스 퍼 미터고 이제부터는 왜 암페어 턴스 퍼 미터인지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자기장의 세기야. 지금 이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전류 때문에 생기죠. 그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코일이 있어요. 지금 한 바퀴 돌렸죠. 여기에 1A를 줄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장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지금 돌았죠.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코일 수를요. 2, 3, 4, 5, 6, 7, 8, 9, 10번을 감았어요. 그러면 이 코일의 전류가 어때요? 이렇게 또 흐를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렸을 때는 그냥 1A 한 번 흐른 것과 같지만 10바퀴를 돌려서 동시에 돌리면 얘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10A 흐르는 거랑 똑같아, 동시에. 그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커지죠. 1A의 뭐 예를 들면 자속이 1웨버가 나왔다면 10A면 더 훨씬 더 많이 10웨버만큼의 자속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야. 이게 의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 턴이라는 건 권수요. 몇 번 가만히 턴이에요. 턴 말 그대로 돌리다죠. 그래서 몇 번 가만히 뭐를? 코일을. 그래서 전류하고 감은 권수를 곱한 만큼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거기다 미터는 왜 붙어요? 단위 길이 당.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m당 자기장이 이만큼 생겨.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누구하고 누구 법칙이라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1번. 자, 다음 중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고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걸 다시 딱 줘요. 아주 미소 길이에 찰나의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미소 자장의 크기를 정의한 식을 고르시오.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이거 고르면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구 법칙이냐 혹은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앙페르가 만들어낸 공식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주의 적분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자기장이 누구만큼 생긴다 그랬어요? 전류만큼 생겨요. 전류를 주면 그만큼 자기장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앙페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직선 전류가 흐를 때는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회전하는 전류에 의해서는 직선 자기장이 생겨. 이랬지. 그러니까 뭔가 경로를 가진다고 항상. 누가? 자기장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생겨나는 자기장에다가 이 자기장의 경로를 곱한 게 딱 얼마만큼이라는 거예요? 전류. 이게 앙페르의 주의 적분에 아주 그냥 거의 엄청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식을 이제 유도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H는 우리가 뭐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경로분의 전류가 돼요. 그죠?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만큼의 길이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장의 세기는 거기 안에 흘러가는 전류, 그죠? 전류만큼 생기고 경로, 그만큼 경로를 가지면서 생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넣어볼게요. 1번이 지금 끝이 없는 무한장 직선도체예요. 직선도체라는 건 전류가 항상 무슨 모양을 그리겠어요? 직선의 모양을 그린다고. 자, 그럼 여기서 오른손 피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가야죠. 직선 형태니까. 그러면 가마 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들어간다의 표시를요. 크로스로 할 거예요. X 표시로. 나온다의 표시를 도트로 할 거예요. 점으로.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놓을 때는 우리가 화살의 뒷부분을 보죠. 화살의 뒷부분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약간 X자의 모습으로 보일 거고 반대로 화살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때요? 화살 쪽이 뾰족하니까 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얘가 나온다. 얘는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겁니다. 글씨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나온다, 들어간다를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무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생겨나는, 다시 말해 무한장 직선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면 생겨나는 자기장의 경로는 어떤 도형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타원인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타원이지 원을 그리고 있어요. 원을. 맞아요. 원을 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 원 둘레요. 그렇잖아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가요. 2파이 r. 그래서 루트 안 들어가요.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전류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r이 어디예요? 도체와 자기장 사이의 거리가 r이 되겠죠.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단위는 암페어 턴스 퍼 미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저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 경로가 눈에 보이고 그럼 식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둘레분의 전류가 곧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무한정 직선 도체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들어가고 나오고를 자기장이 아니고요. 이거 구리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선이 이렇게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근데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자, 전류가 이거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 무슨 모양의? 고리 모양의. 그러니까 도넛 모양의 철심의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자, 이렇게 돌죠. 그럼 항상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돌아요? 이쪽으로 갈 거라고. 근데요, 이 자기장은 어떻게 가요? 철심 내부를 이렇게 도는 형태를 취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경로는 어떤 도형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지금? 원. 그렇잖아요. 이 철심 자체가 원의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경로 찾았습니다. 경로는 다시 한번 뭐다? 2파이 r이요. 원둘레죠?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전류만큼 흐르는데 자, 보세요. 전류가 한 가닥으로만 흐르는 거 아니죠. 동시에 여러 가닥 흐르죠. 그러니까 그 권수가 몇 번 감겼니를 같이 곱해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권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이요. 넘버라고 그냥 표현해볼까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알겠지만. 그래서 솔레노이드 n에서는 ni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왜냐면 코일만큼 전류가 증폭돼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단위는 암페어 턴스 퍼 미터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우린 경로만 찾으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자, 이번에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끝이 보이지 않는 철심에다가 코일을 엄청나게 감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도 이렇게 감았을 거예요. 감았죠? 근데 지금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죠? 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4개의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죠? 자기장 어디로 생겨요?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자속의 경로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직선 형태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 경로를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 무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할 거냐면 단위 길이라는 개념을 데리고 와요. 여기를 단위 길이를 1m라고 딱 끊는 거지. 그러면 1m에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1m 길이의 철심의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 얼만큼 생겨요? 1m만큼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경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1m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권수 몇 번 감겼어요? 3번 감겼죠. 여기 1A 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 흘렀어요? 1A 흘렀어. 그러면 이 1m 단위 길이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3A 턴스 퍼 미터예요. 이걸 더 길게 볼 거면 이만큼, 더 짧게 볼 거면 더 줄여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단위 길이당 번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로 잘라라. 이게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뭐가 항상 감겨 있어요? 권수가 감겨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묶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면 단위 길이 제가 아까 1m라고 정했잖아요. 1m당 감겨있는 권수가 몇 회였어요? 3회였죠. 이거를 단위 길이당 권수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 small n0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단위 길이당 건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린 이것만 계산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류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5cm당 10회 감긴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대요. 여기에 1mA의 전류를 흘려줬대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길이 단위가 뭐였어요? 기준 단위가 미터죠. 센치를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0.05cm라는 단위 길이가 있는 거죠. 그때 건수 몇 회 감았다고요? 10회 감겼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류가 몇이라고요? 1이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리암페어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곱하기 100 할게요. 곱하기 100 할게요. 0.05죠. 5cm니까 100분의 5. 그러면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5일은 5, 5이 10.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요? 0.2A 턴스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 길이당 건수만 우리가 잘 보고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뒤에 그 10의 마이너스 3은 그냥 길이라서요.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3승인가요? 네, 밀리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킬로. 그냥 3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3승. 그냥 3승은 킬로가 10의 3승. 선생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정리 3개 했어요. 무한장 직선도체, 환상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거는 그려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무한장 직선도체래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오른손 들어야 되죠. 전류가 직선이니까 엄지손가락이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모습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경로가 원둘레가 될 것이고 누구만큼 생기는 거예요? 전류만큼 생기죠. 얘죠. 자, 두 번째는 환상 솔레노이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코일을 감았죠. 이렇게요. 자, 그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다면 항상 아까 승민 씨가 말한 것처럼 트랙을 도는 것처럼 이 자기장이 트랙을 돌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모습? 원둘레. 이 봐야. 근데 얘도 전류만큼 생기나 전류를 증폭시켜주는 애들이 있죠. 누구? 코일 건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던 게 끝이 없는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은 경우다. 이거는 이 길이를 우리가 잴 수가 없으니 뭘로 자른다? 단위 길이로 자른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위 길이라고 할 거고, 자, 여기만 보면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요. 우린 딱 여기만 있다고 보니까 자기장의 경로가 딱 뭐가 돼요? 저 단위 길이만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전류가 흘렀죠? 얼만큼? 건수만큼 증폭돼서. 그래서 얘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 길이당 건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지금.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태기, 먹어야 되는 문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환상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가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솔레노이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두께가 이만큼 넓다고 생각해봐요. 너비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무수히 많은 자기력 선이 막 돌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자속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막 이렇게 흘러. 이 두께, 아니 너비가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자속이 어느 면적에서나
동일하게 지나갈까요? 어디에는 조금 더 밀하게, 어떤 데는 조금 더 소하게 이렇게 불균일하게 지나갈까요? 넓을수록 불균일하게 가죠. 어디에 뭉쳐서 갈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요. 얘가 굉장히 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얇으면 이만하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흐르는 자속이요. 이 공간에 구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 철심 내부에 있는 자기장은 모두 다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솔레노이드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내부, 철심 내부의 자기장은 모두 다 같다. 그거를 네 글자로 평등자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 저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평등자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 더. 철심 내부로 지금 자기장이 돌잖아요. 여기 철심 내부죠? 여기를 철심 외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도 철심 외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외부로는 자기장이 없어요. 지들끼리 다 상쇄돼가지고 그냥 다 없어져요. 결국에는 여기 안에만 돌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외부 자기장 값이 얼마다? 0이다. 이건 솔레노이드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낸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자, 5cm당 10회 감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m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외부 자개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0. 정답은 0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 틀렸어요. 외부 자개라는 말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계산하기 너무 바빠서. 0.05분의 1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만에 3승만 줄곧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나쁜 게 보기 안에 이 답이 있으면 이제 다 홀라당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외부에는 전기 안 오니까 여는 거예요? 아니요. 외부로도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라서 외부에 있는 애들은 죄다 지들끼리 반대 방향으로 만나서 그냥 다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건 내부에만 남아요. 그래서 외부에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0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솔레노이드가 그냥 네, 솔레노이드의 특징. 자, 그럼 우리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10분 쉴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몇 번? 이거 그치? 뭐가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얘랑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그죠? 리시문이 세 개는 모르는. 그치,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이고요. 이거 가볼까요? 자, 철심을 그려볼게요. 지금 보면 자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잘 뭔지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자속의 자자예요. 길로자예요. 자속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철심이에요. 왜냐면 자속은 철심 내부에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철심이야. 몇 미터짜리? 2미터짜리. 여기에다가 몇 회 감았어요? 8,000번 감았어. 그러면 여기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줬다고 해봐요. 자기장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삐용 하고 가겠죠. 자, 자기장의 경로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선으로 쭉 튕겨나가잖아. 이 자기장의 경로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장의 경로는 직선이에요. 이게 몇 미터인지만 보면 돼요. 이만큼만 생기잖아요. 딱 얼만큼? 철심의 길이만큼. 이게 가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경로는 일단 2m예요. 자, 전류가 흘렀죠. 전류 몇? 10mA 흘렸어요. 그러면서 몇 번 감았다고요? 8,000번 감았다고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플러스 3승 없어지죠? 그러면서 2분의 80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40A 턴스 퍼 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힌트 단어가 딱 눈에 보여야죠. 뭐가 보여요? 무한장 직선 도체가 보여요.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무한장 직선 도체 이렇게요. 직선 도체니까 직선 전류가 흐르겠구나. 자, 무한장 직선 도체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직선 전류가 흐를 건데, 자, 몇 cm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의 세기예요? 10cm. 그럼 여기서부터 10cm가 떨어져 있대요. 여기 점에서, 자, 일로 갔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얘가 일로 나오겠죠. 뭘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왜? 직선이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로 나왔습니다. 경로는 뭐예요? 2파이 R이요. 그리고 전류 I죠. 자, 이 R 값이 얼마라고요? 떨어진 점 0.1m가 되죠. 그러면 0.2파이 분의 I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요. 그러면 I는 0.2파이 곱하기 2가 되죠. 0.4파이잖아. 파이가 얼마? 약 3.14, 3이라고 봐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로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경로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겠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자꾸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몇 번? 이거. 그렇지.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특징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가 단어를 말씀 안 드려서 여기를 외측, 여기가 중심측, 여기를 내측이라고 했을 때 여기 얘네 셋의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다 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솔레노이드에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넓을 때는 어딘가 쏠려서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서 굉장히 얇다고 표현을 하면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내부 자장은 모든 점에서 같다. 외부, 표면, 내부 중심부 다 같아요. 우리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1번이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계산 문제죠? 단위 길이가 나왔어요. 자, 몇 번입니까? 1000이죠. 맞아요. 1000이죠. 왜? 단위 길이당 번수가 10이래요. 아, 100이래요. 이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전류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죠. 1m로 보는 거죠.